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삼국, 즉 고구려, 신라, 백제의 통상의 영역과 또 그 확장 시기의 영역을 설명하고자 하며 그 두 번째로 백제의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백제의 출발은 졸본입니다. 졸본의 왕 소선호가 다스리는 졸본은 고구려의 동명성왕이 다스리는 순노와 합병합니다. 동명성왕이 죽자 소선호가 유리왕과의 마찰 속에 그 땅을 나누어 미추호를 도읍으로 나라를 세웁니다.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년 기원전 18년 계묘년 정월에 비류가 동쪽으로 가서 남으로 대수를 건너 미추홀에 이르러 그곳에서 살고자 하였다. 온조 역시 오간과 마려와 함께 서남쪽으로 가서 폐하를 건너 미추홀에서 만났다. 비류를 왕으로 세웠다. 백제의 첫 왕은 온조왕이 아니라 비류왕입니다. 삼국사기는 비류왕의 치세를 삭제하였기에 비류왕 시절의 사실이 왜곡된 것입니다. 비류왕을 일본과 연결시키거나 한반도의 백제를 언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근거 없는 개인의 상상일 뿐입니다. 본래 졸본국이었던 비류의 나라는 고구려와 결별 후 동부연화, 낙랑, 말갈과 접하는 변방에 세워졌습니다.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14년 서기 41년 신축년 11월 겨울 천둥만 치고 눈은 내리지 않았다. 이 해에 엄표가 불어넘쳐 미추홀 전체가 수해를 입었다. 그 백성들을 서하로 옮기고 엄표왕 호력을 용산공으로 삼았다. 이전에 추모제가 비류를 엄표 패자로 삼아 엄표를 시급으로 주었으며 광명초에 왕으로 올려 봉하였다. 만공주를 처로 삼아 양인을 낳았다. 양인이 진공주에게 장가들어 호력을 낳았다. 3세 67년 만에 나라가 사라졌다. 비류가 독립한 곳은 미추홀입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이곳은 홍수가 나기 쉬운 곳이었고 또한 고구려 변경에 해당하여 주변의 적이 많았습니다. 이 미추홀은 졸본성과는 다른 장소에 존재하였습니다. 졸본성은 미추홀의 서남쪽에 존재한 본래 졸본국의 터전이었지만 고구려가 이미 이곳을 차지하여 비류는 미추홀을 선택한 것입니다.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39년 7월 15일 성상께서 목욕 재개하고 오이, 길사와 함께 돼지를 쪄 곤년에 기름을 발라 현무신에게 제사 지냈다. 서남쪽으로 길을 떠나 졸본천에 도착하였다. 동명성왕은 졸본의 소선호를 만나고자 자신이 있는 순노국에서 졸본국으로 향합니다. 순노국은 기록에서도 언급되듯이 엄리대수가에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졸본성은 순노의 서남쪽에 존재한 것이고 엄리대수가에 존재한 미추홀의 서남쪽에 존재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류백제의 마지막은 미추홀이 아니라 위례성에서입니다. 이는 아마도 미추홀에서 위례성으로 도읍을 옮긴 것으로 추정되지만 기록이 뒷받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례성은 미추홀과 그 자리가 다르며 대체로 산서성 덕주시 동북쪽에 미추홀이 있었으며 위례성은 그 남쪽에 자리 잡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초기 백제, 즉 비류백제는 기원전 2년에 비류왕이 죽으면서 끝이 납니다.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비류왕 17년, 기원전 2년,
김인현범, 낭랑이 침공하여 위례성을 불태웠다. 왕은 전쟁에 패하자 지나친 걱정으로 홍서하였다. 초대 백제왕 비류왕을 이어 2대 온조왕이 백제를 이어받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의 역사가 삼국사기에서 사라지고 비류의 치세를 온조의 치세로 바꾸어 버렸기에 비류백제에 대한 허망한 이야기가 자꾸 떠도는 것입니다. 온조왕은 백제 2대 왕입니다. 삼국사기가 비류왕을 삭제한 까닭은 분명하지 않으나 온조가 비류왕 시절에 일찌감치 분국을 했기 때문으로 봅니다.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2년 왕의 동생 온조는 그 무리를 합쳐 왕위를 이어받고 새로운 도읍을 위례성으로 삼았다. 온조는 한산 아래 한수 남쪽에 마한의 땅을 빌려 위나성을 세우고 백제의 분국이 됩니다. 온조가 정착한 곳은 패망의 길을 걷던 마한의 땅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와 같이 마한의 번국이 된 온조의 나라는 변방에 배치되어 적을 막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온조의 백제가 존재하는 곳은 마한의 서쪽 변경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동쪽에 신라가 마한의 번국을 차지한 땅이 있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6년 가을 7월 한산 아래로 가서 울타리를 세우고 위례성의 백성들을 옮겼다. 8월 마한에 사신을 보내 도읍을 옮긴 것을 알렸다. 마침내 국경을 정하니 북으로는 폐하에 이르고 남으로는 웅천에 막히며 서로는 대해에 이르고 동으로는 주양까지였다. 기원전 6년 7월 온조가 한산 아래에 울타리를 세워 따로 살기를 청하니 왕이 이를 허락하고 위례성의 백성들을 나누어 주었다. 온조의 백제는 본래 한성을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온조가 비류의 백성들을 흡수한 후 그 한성을 위례성으로 바꿉니다. 이를 우리가 하북 위례성과 하남 위례성으로 언급하는 것입니다.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2년 왕의 동생 온조는 그 무리를 합쳐 왕위를 이어받고 새로운 도읍을 위례성으로 삼았다. 이후 백제는 한성, 즉 새로운 위례성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는데 그 자리는 대체로 산동성 태안시에 해당합니다. 즉 백제는 산동성 덕주시 일대에서 시작되어 그 남쪽인 산동성 태안시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온조의 백제를 중심으로 설명하자면 이 산동성 태안시 일대를 백제가 차지한 것입니다. 즉 온조 백제의 영역이라 할 것입니다. 백제의 큰 변화는 고구려의 침공으로 계로왕이 죽고 백제가 일시적으로 멸망할 때였습니다.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서기 474년 8월 화덕이 연전연승하며 백제의 도성을 포위하니 경로는 오래 버틸 수 없음을 알고 먼저 처자들에게 포위를 뚫고 남쪽으로 달아나게 하였으나 장군 풍욱이 이들을 잡아서 바쳤다. 서기 474년 9월 5일 제정걸루가 함거에 실어보낸 경이 도착하였다. 성상께서는 그를 살려주고자 하였으나 신하들이 참수하기를 청하여 그 수급을 국강릉에 바쳤다. 멸망한 백제에 재건의 기회를 준 것은 신라였습니다. 신라는 얼마 전 차지한 임나가라의 땅을 백제 문주왕에게 빌려줍니다. 이 임나가라의 땅을 백제는 웅진이라 이름짓고 재건을 맹세합니다. 참고로 백제의 멸망이라 함은 서기 474년 9월에 백제가 일시적으로 멸망하고 다음에
475년 10월에 문주에 의해 복구됨을 말합니다. 삼국사기는 이를 감추고자 연대기를 고쳐 쓴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서기 475년 10월 자비가 웅진의 땅을 문주에게 빌려주어 남은 무리를 수습하게 하였다. 성상께서 말하기를 유비가 형주를 빌려 오나라와 다투었듯이 자비는 반드시 문주에게 잠식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웅진은 양자강 하류에 있었습니다. 무령왕릉이 온통 이 지역의 자재와 문화로 뒤덮인 것은 백제가 양자강 하류에 존재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백제의 영역을 살펴보자면 초기 백제는 미추홀 그리고 위례성과 한성을 포함한 산서성 일대이며 그 최대 영역은 북위와 전쟁까지 한 동성왕 시대에 북으로는 과거 초기 백제의 영역과 남으로는 양자강 하류의 웅진에 이르러 신라와는 동서로 길쭉하게 마주한 형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